아래로 볼록한지 꼭지점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이죠. 일단은 그럼 꼭지점을 잘 찾아야겠어요. 자, 0,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고 빼기 1, 0이 꼭지점이고 2, 빼기 2가 꼭지점이고 그 다음 여기도 빼기 2와 빼기 2가 꼭지점이죠. 쌤이 지금 뭘 이용했는지 혹시 알겠니? 자, y는 a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가 있을 때 p, q가 꼭지점이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부호를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적어 놓는 겁니다. 이제 의미는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p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x축으로 빼기 p만큼 이동했어 라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평행이동 강의를 꼭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는 좀 이제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만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그런 맥락에서 요건 부호 반대로 뒤에 건 부호 그대로 요건 부호를 반대로 뒤에 건 부호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게 꼭지점을 찾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으로 요 초록색 자리를 보면서 마이너스면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 근데 여기다 플러스니까 그것은 아래로 볼록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었던 거죠. 그러면 1, 2, 3, 4, 5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은 0, 마이너스 1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2번은 빼기 1, 0을 기준으로 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 3번은 2,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죠. 이쯤 나올 겁니다. 쌤이 여기로 그린 이유는 y절편을 머릿속으로 지금 막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y절편의 x가 0일 때의 y의 값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4번은 2, 마이너스 2인데 위로 볼록한 그림이 나와야 하고 5번은 빼기 2와 빼기 2인데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와야 하죠. 자, 왜 x축 위쪽 멀찌감치 이런 y절편을 그리게 했느냐? x에 0을 대입했을 때 y값이 2가 나왔기 때문이랍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며 y의 값도 증가한다. 먼저 이제 방금까지 한 대로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빼기 1, 5 자리에다가 점을 찍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이 이렇게 밑으로 훅 떨어질지 아니면 좀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y절편이 좀 x축 밑으로 내려올지를 결정하는 방법은 x에 0을 대입해서 y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y값이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조금 그림이 약간 펑퍼짐한 이런 그래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오른쪽을 빼기 1보다 큰 부분, 자 꼭지점을 기준으로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빼기 1보다 작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빼기 1보다 큰 부분, 여기는 빼기 1보다 작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하는 곳, 거기가 어딘가요? x가 빼기 1보다 작은 부분에서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하죠. x가 빼기 1보다 작은 부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x가 증가할수록 y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죠. 이제 그래프의 정의에 대한 수업에서 이건 한번 얘기를 했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서 말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 x는 기본적으로 다 가면 갈수록 x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y는 증가하다가 최정점을 찍었다가 어느 날 감소하게 되죠. 그 모든 변화가 꼭지점을 기반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도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 요령을 터득하신 분들은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자, 조금 더 들을 필요가 있겠다, 숙성의 시간을 가져보겠다 그러면 영상을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군요. 그러면 그래프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맞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나가지 않는 사분면은 1, 2, 사분면을 지나가지 않네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겠다. 먼저 첫 번째 미션을 성공하게 되면 y는 2, x 빼기 1의 제곱이 되겠고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키겠다. 그럼 두 번째 미션까지 실천하게 되면 여기 밖에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y축 이동은 있는 그대로 더하기 빼기 써주면 되고, x축 이동은 더하기 빼기 1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라. 자, 이때 3,a를 지나간다네. x에 3, y에 a를 집어넣어서 a는 2, 4, 2, 6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 값은 이렇게 대입을 한 후에 마무리 계산을 해서 끝을 내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다. 축의 방정식은 언제 생긴다 그랬더라? 꼭지점에 x좌표 위에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프가 뒤집어져도 상관없이 역시 꼭지점에 x좌표 위에서 축의 방정식이 생겨요. x는 p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즉 여기에 꼭지점의 좌표 p, 3인데 이 x좌표가 x-1과 연결되겠네요. 그죠? 아, p는 빼기 1이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식은 y는 a2 x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3입니다. p가 빼기 1이니까 빼기 만나가지고 플러스가 된 거죠. 2와 12를 지나갑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2와 12를 식에 집어넣어요. 12는 9a 더하기 3, 9a는 9, a는 1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중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그렇네요. 네. 꼭지점이 마이너스 3, 빼기 4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이다. 잘 나왔네요. 꼭지점의 좌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빼기 3, 빼기 4 여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빼기 3을 기준으로 내려왔다 올라가는 모양새를 지니고 있는데, 자, 빼기 3보다 큰 쪽이란 바로 이 오른쪽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점점 증가하면 할수록 y의 값도 증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는 말이네요. 얘기가 잘 나왔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빼기 4만큼. 자, x축의 방향으로 빼기 3만큼이면 x 대신 x 플러스 3을 대입한다 라는 말 기억하지. y축의 방향으로 빼기 4만큼이면 y 대신 y 더하기 4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좀 이제 색다른 취급을 하는 분들, 주로 이제 쌤이 주로 많이 강조하죠. 그냥 플러스 q를 해줘라. q 이동했으면 플러스 q를 해줘라. 마이너스 q 이동했으면 마이너스 q를 해줘라. y 대신에 뭘 할 게 아니라 이쪽 꽁무니에다가 뭘 하고 싶으면, 꼬리 부분에 뭘 하고 싶으면 있는 그대로 빼기 4면 빼기 4, 더하기면 더하기 라고 처리만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 일단 꼭지점부터 찾고 얘기하자. 꼭지점 1,3이에요. 그럼 꼭지점은 1,3인 사람은 이 두 사람인데, 축의 방정식은 x축 좌표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랬으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y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이만큼, x 대신 x-2를 대입할 계획입니다. y축 방향으로 빼기 1만큼, y 대신 y 플러스 1을 대입할 계획이죠. 그래서 y 대신 y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x 대신 x 빼기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렵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왜 빼기 1이 되느냐 그러면 저렇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파란색 밑줄 그은 거 말고 주황색 밑줄 그은 것처럼 x는 반대로 가고 y는 그대로 가라 라는 룰을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x에도 반대로 y에도 반대로 대입을 해라. 이것도 이제 괜찮은 룰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에 먼저 익숙해지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누구일까요? y는 2x-1의 제곱의 그래프의 꼭지점, 부호 반대로 간다 그랬죠?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1,0이 맞아요. 추계방 정식, 이것도 일단 꼭지점 찾고 나서 여기 x좌표 0이니까 x는 2가 아니라 x는 0이었어야 되죠? 이거 좀 맞지 않네요. 네.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는 빼기 3,1을 꼭지점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나간다 그랬는데 지나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걸 식에 대입해 보는 거죠. 어디 보자. y는 빼기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이 있어서 마이너스 2와 0을 집어넣어요. 어디 이게 잘 맞아떨어지나 확인해 보는 거죠. 오른쪽도 0이 나오나 두근두근두근 0이 나오네. 그러면 지나가는 게 맞아 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식에 대입해서 0은 0 같은 항등식이 되게 잘 나오면 내가 논리적으로 모순 없는 정보를 만났었구나 라고 이해하기로 한답니다. 요것의 그래프는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글쎄요.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는데 꼭지점은 4, 3이고 y절편은 x가 0일 때 8, 3, 11 이게 y절편이군요. 꼭지점은 4,3이고 y절편이 11이려면 이렇게 휘어지는 그래프여야 된다라는 상상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상을 좀 할 수 있나요? 나는 저게 좀 어려운데. 그럼 한번 곰곰이 시간을 좀 투자해 가지고요. 꼭지점을 찍고 A의 방향을 보면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 주고요. 이전의 강의도 한번 더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1, 빼기 1이 꼭지점이다. 꼭지점 이제 너무 많이 찾아가지고 많이 익숙해졌죠? 3분의 1은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가 빼기 1, 빼기 1이에요. 1보다 작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1보다 작은 곳이란 바로 한 여기 어디쯤 될걸요? 여기 1보다 작은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네, 저기에요. 저장소에서는 x가 증가하면,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y는 감소한다? 글쎄 빨간 지점까지는 괜찮았는데 빨간 게 파란 지점까지 가다 보면 오히려 y가 증가해 버리니까 꼭 가면 갈수록 y가 감소한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렵다. 5번은 항상 맞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